여기서 선생님 수업 영상 어제 찍지 않았었니? 이상하다. 이거 분명 맞는데. 너 어제 단톡방에 수업 영상 올려주지 않았니? 네. 올려줬지? 근데 여기서 안 찍었어요. 그거 여기서 찍은 거 아니야? 네.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말하고 찍은 거 어제. 그래서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아 예. 그건 그거 어제잖아. 잠깐만요. 그거 찍긴 했어요. 그 치지 안 와가지고 찍은 거. 그거 어제잖아. 네,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은 안 했어. 이 내용 안 했어. 왜 찍었어? 근데 이걸 안 골랐어요. 아니 그거 안 하고 어제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지구 내부 연구 좀 해서 지각 매트에 지각 그거는 안 하는 했어. 그거는 안 했어. 아니 그 지은 거왜 나오는 내가 이따가 내 수업 영상 찾아본다. 그거 있으면 니네 단체로 다 알았어요. 아주 분명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안 했어. 어제 왜 안 했더라? 그 문제 문제까지는 풀고 끝났어요. 뭐 아무튼 자 시작합니다. 여기는 니네 중학교 때 대부분 배웠던 내용들인데 거기에 약간의 배경 지식만 포함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이렇게 되어 있어. 물질 순환. 그럼 어떤 물질이 순환? 돌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필요해. 오케이? 자 그럼 지구 시스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붕괴됐어? 그럼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더올림 학원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 학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장이 있어야 돼. 원장은 없어도 되나? 아무튼 학원 선생님이 있어야 돼. 원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맞지? 그 여러 가지 이제 다 합쳐져야지만 자기 일을 해야지만 학원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잖아. 선생님 없어봐. 어떻게 돼? 난리 난단 말이야. 완전 막 난리 난다고. 뭐 아무튼 그럼 시스템이 붕괴되잖아. 그럼 마찬가지. 지구라는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게 직권. 직권이 뭐야?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 지각. 그다음 기권. 대기. 그다음에 수권. 물. 그럼 여기서 수권은 물을 하면 뭐뭐 있어? 바다. 강. 그래. 수증기도 포함이 된 거야. 수증기. 그 다음에 생물권. 여기서 생물권은 미생물, 동물, 식물, 살아있는 거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외권. 바깥에짜지. 지구 바깥쪽에 있는 거. 태양도 포함된 거고, 달도 포함된 거고, 저 멀리,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만 있어서 이게 운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지구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이 어떻게, 외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배우고, 직권은 우리 지구 내부의 구조 배울 거고, 기권은 대류권, 섬층권, 중간권, 열권 이걸 배울 거고, 수권은 혼합층, 소합층, 심해층,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있지?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그것도 배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 물질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그거 에너지가 무엇인지 배우는데, 먼저 에너지. 그럼 지구에서 이 물질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가장 막대한 에너지 양이 뭘까요? 그래요, 태양 에너지. 거의 99.8% 정도. 막대한 대부분이 에너지가 태양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조력. 거기서 조력은 기조력이야. 사실은 기조력.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생겨? 왜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 달과 태양의 인력. 태양도 포함이 된 거야. 근데 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얼마라고 했어? 거의 99% 이상이라고 했지. 그럼 그만큼 태양의 질량이 큰데 왜 태양의 영향력은 적을까?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힘이 거리 제고에 반대해. 만류인력 자체가.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너무 머니까 태양의 질량이 막대하지만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 달 때문에 그래. 근데 거기에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되면 그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훨씬 더 커지지. 그때가 언제야? 일직선이 될 때가 언제지? 삭과 망일 때. 그런 거 배우나? 삭과망? 상현항 이런 거 배우지? 일직선이 될 때. 그때 조차가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달과 태양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배울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가보자고요. 자,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뭐 선생님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수금지와 목토천에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그 다음에 해성 등 포함된 거. 그럼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걸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의 영향으로 왜 지구가 태양주를 계속 공전을 하니? 태양과 지구의 인력으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 이거 뭐 별 필요도 없는 얘기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한번 볼게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행성주위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대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분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화성 테라포밍 뭐 얘기했었나요? 화성의 이 지구의 미래가 뭐라고 했어? 금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인류가 화성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고 했지. 그럼 화성의 지구처럼 건설하기 위해서 부족한 게 자기장을 못 만든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구의 자기장은 왜 생기지? 지구 자기장 왜 생길까?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맞아. 나침판이 자석이야. 나침판의 인극이 어딜 가리키지? 북극을 가리키지. 그러면 지구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만약에 북극이 있다. 그런데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인극이 북극을 가리켜. 그러면 만약에 자석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남극이 무슨 극이야? N극이고 그 다음에 북극이 무슨 극이야? S극이지. 근데 우리가 북극을 뭐라고 하지? 영어는 North, N이라고 표현하지. 남극을 South라고 해서 S라고 표현하지. 근데 실제 자석의 극은 남극의 N극이고 북극이 S극이고.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 자기장, 나침판의 인극이 북극을 가리키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이제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지구 내부에 이렇게 자석이 들어있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것을 영구자석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지지. 자석 끓이면 자석의 성질 잃어버립니다. 집에 가서 한번 끓여보세요. 해야 될 거 많지. 건전지도 입에 대보고. 자석 끓이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져. 그러면 야씨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데 왜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 그럼 말도 안 돼. 그래서 현재는 이 이론 왜 이렇게 분필이 부러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모 이론. 자, 다이나모 이론은 뭐냐면 자, 우리 외핵이 액체 상태인 거 알지? 외핵이 액체. 외핵이 액체 상태인 거, 왜 액체 상태인 거 어떻게 알았지? 분명히 내가 어제 한 거 같은데. 이 얘기 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각평형설 얘기하고 하지 않았어?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인데. 일단 한번 돌려볼 거야. 외핵이 액체 상태, 우리 지구 내부를 지각 멘틀 외핵 내부로 나오잖아. 외핵이 액체 상태인데 우리 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지? 태양이 형성될 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게 되면 지구 전체가 무슨 상태였다고 했어? 액체 상태였는데 액체 상태가 되면 밀도가 큰 물질들이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이 쭉 떠올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각의 8대 구성元素가 산규, 알철, 산소, 교소가 비금속, 비교적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게 떠오르고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밑으로 내려가서 핵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 철과 니켈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커. 원자 번호가 크다는 말은 양성자 수가 많고 그럼 모두 당연히 많아? 전자 수가 많아. 그럼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외핵에 있는 액체가 막 돌겠지. 자, 그럼 중학교 때 이거 배웠죠. 이거 뭐지? 전류가 흐르면 직선 전류가 흐르면 원형 자기장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 외핵에 있었을 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회전을 한다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이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구 자기장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지구자기장의 역할은 뭘까?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태양풍? 뭐야 그런 것도 알아? 태양풍, 태양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그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게 지구자기장의 역할이야. 그 증거가 오로라. 오로라, 방사선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러면 여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깊이가 이 지각은 약 5에서 35km 정도 되고요. 멘틀은 약 2,900km 정도 되고요. 여기는 5,100km, 여기가 6,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가면 갈수록 뭐가 높아진다? 온도와 압력이 뭐 해준다?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럼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눴고, 자 여기 지금 선생님 지각이 5에서 35km라고 했는데 이 지각의 두께가 다 다르다라는 거지. 여기가 이제 대륙이야. 여기는 이제 해양이 되겠지. 해양.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무슨 지각? 대륙지각. 여기가 무슨 지각? 해양지각. 그래서 대륙지각의 두께가 해양지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여기다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 배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지. 왜 밑으로 내려가? 배가 무거워지니까. 그럼 마찬가지 대륙에서 이렇게 높이 있으면 야 무거운 물질이 있잖아. 그럼 무거우면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여기가 가벼우면 이렇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두께가 다르고요. 그럼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질 암석. 해양지각은 주로 뭐로 되어 있냐면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 현무암 우리 어디 가면 많이 보지? 제주도. 제주도 도라르방 보면 어때? 일단 딱 도라르방 보면 느낌. 도라르방 색깔이 어떻다? 검다. 그럼 바닷가 가면 검은 돌 많지. 그 다음에 돌이 뭐가 뚫려 있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나요? 자, 그럼 이 현무암은 검다. 구멍이 있다. 그럼 검다라는 말은 여기에 이제 검은색을 띠는 원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철과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 철과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금속이 있어서 해양지각의 밀도가 크다. 해양지각의 밀도가 크다. 화강암질은 밝은색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밀도가 작다. 그럼 나중에 이제 판 구조를 할 때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판이 뭔지 아시나요? 판이 뭐야? 판이 뭐야? 대륙판, 해양판 할 때 대륙이 있으면 대륙판이고 해양이 있으면 해양판인데 왜 지각인데 판이라고 할까? 그럼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를 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각에다가 여기 멘틀까지 포함한 게 이게 판이야. 판. 그래서 이 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또 배우긴 할 겁니다. 판, 암석권. 그럼 요 밑에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멘틀이야. 여기도 멘틀이긴 한데 여기서는 암석권이고 여기에서 밑에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그래서 판은 암석권.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젤리 느낌의 물렁물렁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라는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권. 자, 그래서 판, 대륙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서로 만났어. 그럼 누가 밀도가 크다고요? 현무암 때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 밀도가 큰 게 쑥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판 구조로 하고 판의 이동할 때, 판의 경계면 할 때 그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동구항 검은색, 제주도, 도라르방.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지각 멘틀 외행 렉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큰 게 누굴까요? 대충 따져봐도 나왔다. 여기는 한 2,900 되고 여긴 1,300, 여기 얼마야? 2,200, 여긴 1,300. 당연히 멘틀이 제일 크겠지. 그리고 멘틀은 또 어디 있어? 바깥쪽에 있지. 그러니까 부피가 더 크겠지. 그래서 멘틀의 부피가 가장 큽니다. 됐어요? 밀도는 누가 제일 크겠어? 그래, 내게 제일 크겠지. 자, 그 다음에 배기. 자, 우리 배기권의 높이가 약 얼마큼 정도 되나요? 한 1000km 정도 된대요. 자, 그럼 지구 대기를 이루는 주성분은 질소가 78, 산소 21, 두 개 합해서 99%지.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3. 아르곤 원자번호 몇 번이냐? 18번. 그래서 0.93. 세 번째가 아르곤이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0.03%. 지금은 0.04%.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북극은 막 영상 20도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막 영하 20도지. 미쳐도록 시스템이 지금 깨지고 있어. 이산화탄소가 0.01% 조금 증가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니까 기권에 영향이 생겨가지고. 자, 그다음 기타 0.04 이 정도는 다 알 거고. 그럼 아까 지구 내부는 뭐에 따라서 4개로 나눴다고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그럼 기권은 성층권, 아니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4개로 나누지. 맞나요? 그러면 대륙권에서 왜 낮아져? 대륙권은 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열 나오는 데서 멀어지니까. 그 열 나오는 데가 어디라는 뜻이야? 지각에서 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기온이라는 얘기는 그럼 하루 중 우리가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지? 정오. 낮 12시. 왜 정오 때 태양이 가장 뜨거워? 뭐라고요? 수직. 남중고도가 제일 높아서 하루 중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는 낮 12시야. 근데 하루 중 온도가 제일 높을 때는 언제야? 2, 3시. 그럼 왜 그래? 물어보. 지구가 데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 말은 이 기온이라는 것은 태양빛에서 바로 가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구가 가열되고 지구에서 나온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 빙하가 있지. 빙하. 그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아래층은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높고 자 위층 온도가 낮아.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으면 내려가서 이렇게 순환을 하네.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류 현상. 그러니까 열 전달 방법이 3가지가 있어. 뭐뭐 있지? 전도, 대류, 복사 3가지가 있지. 그 중에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은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승할 때 대기 중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럼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 액체로 바뀌지? 그럼 수증기가 연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강수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대륙권의 특징. 자, 그럼 성층권에 가면은 왜 온도가 높아져? 오존층 때문에 그렇지. 오존층에서 뭘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럼 오존층은 왜 생겼다? 오존층 왜 생겼어? 산소가 만들어졌다. 산소는 왜 만들어졌어? 광합성하는 세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존층에서 에너지가 큰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는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대류 현상이 없다. 그럼 대류 현상이 없다는 말은 우와 수직으로 이 기류의 흐름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럼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해. 그래서 여기에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합니다. 비행기의 항로. 그 다음에 중간권 갔더니 온도가 낮아졌어. 왜 낮아지지? 열 나오는 곳에서 멀어지니까. 그럼 대기권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 여기야.
그럼 경계면이 세 개인데 경계면 이름이 뭐지? 아래층의 이름에다 뭘 붙인다? 계면 붙이지? 그래서 대립권 계면, 상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열권 계면은 없지. 중간권 계면이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지. 근데 뭐는 없다? 기상 현상은 없다. 그럼 왜 기상 현상은 없을까? 수증기가 없었어. 왜 수증기가 없을까?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대부분의 기체가 대립권에 있으니까 수증기가 없어서. 그럼 열권에서 온도가 왜 높아질까? 태양이 가까워. 그러니까 열 나오는 곳은 멀어지고 열 주는 곳은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권. 아이고. 수권. 자, 수권은 바닷물 해수 97.2%고 그다음 육수 2.8%. 민물이라고 하죠. 민물. 자, 그 중에 육수 중에 빙하가 있죠. 그럼 이 육수 중에 빙하 우리 잘 쓸 수 있냐? 잘 못 쓰지. 잘 쓰라고 빙하가 막 녹고 있잖아. 지구 시스템이 막 붕괴되고 있지. 난 걱정돼 죽겠어.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니네는 어떡할래? 내년에 더 덥고 그 다음에 더 덥고 겨울에 또 춥고 당연히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운 게 당연한가? 나는 살 만큼 살아서 니네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이제 지구가 엉망진창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하수 0.6. 지하수 쓰기 쉽냐? 어렵지. 자, 우리가 주로 쓰는 건 강하고 호수밖에, 강하고 호수물을 쉽게 쓸 수 있는데 지구 전체에서 0.03%밖에 안 돼. 물 아껴 써. 샤워할 때 안 쓸 때 물 잠그고 아껴 써.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름에만 잔뜩 비가 오잖아. 아껴 써. 자,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있지? 자, 혼합층, 수온 약층. 수온이 약해져. 아이고, 온도가 낮아진다 이 말이지. 수온이 약해져. 그럼 혼합층은 왜 혼합층이야? 섞이니까. 그럼 뭐 때문에 섞이지? 뭐라고요? 아니요. 해류? 아니야. 바람. 하긴 근데 해류도 맞겠다. 해류가 생기는 거는 지속적인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럼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거 배우지. 저희도는 온도가 높아서 바람 잘 안 부니까 이 혼합층의 두께가 얇고 극지방 어떻게 이렇게 되지? 쭉. 그 중학교 때 배우지. 그래서 이건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수온이 약해지고 여기 심해층. 그럼 혼합층하고 심해층하고 얘는 따뜻한 물, 이건 찬물이야. 왜 안 섞일까? 수능. 그래, 수온 약층 때문에. 그럼 수온 약층 때문에 왜 안 섞이냐면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아. 온도가 높아야지 상승하고 온도가 낮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냥 서로 차단해 주는 게 수온 약층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럼 해수를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세 개로 나눈 이유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세 개나 나눠. 그럼 아까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세 개로 나눴네요. 다 이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넘어갑니다. 생물권. 직권, 기권, 수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미생물, 세포 이런 것도 다 포함이야. 동물, 식물 다 포함입니다. 끝. 외권. 자, 그럼 외권은 바깥 외자지. 그래서 태양, 달, 별, 은하, 우주 전체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구자기장. 아까 지구자기장 얘기했었지. 다이나모 이론. 여기를 벤 앨런대라고 합니다. 가장 자기장이 센 부분을 벤 앨런대. 그런 거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지. 벤 앨런대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야.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직권, 기권, 생물권, 수권, 외권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럼 이거 예시 문장 딱 보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럼 예를 들어 태풍이 발생했다. 그럼 얘는 뭐하고 뭐가 영향을 주는 거야? 태풍이 뭐지? 태풍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저기압 일종이야. 저기압 태풍 전혀 안 배우나?
저기압 배울 때 온대성 저기압 배우시나요? 온대성 저기압이 뭐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동시에 이동하는 게 그게 온대성 저기압인가요? 그 다음에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태풍은 바다의 온도,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구하고 누구 영향을 주는 거야? 바다에서 생긴데 수권이, 태풍, 기압이 됐으니까 수권과 기권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럼 해저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생겼대. 그럼 누구하고 누가 영향을 주는 거지? 해저 지진이 생겨서 쓰나미가 생겼대. 해일이 생겼대. 그럼 해저 지진이면 지각이 부서져가지고 생긴 거고 해일이니까 수권이니까 지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지. 맞나요? 야, 식물이 광합성 통해서 산소를 만들었대. 그럼 뭐가 뭐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겠지? 그럼 그런 문장을 통해서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니? 그거 물어본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얘기들이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니 그런 얘기들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요거 3개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생과 어종이 변화됐대요. 지구 온난화 왜 생겼어? 대기권에 지구 온실가스, 그럼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준 거지.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를 위한 생태계 변화. 오존층이 어디야? 기권이지. 생태계가 됐으니까 생물권. 그 다음에 대기순환. 대기네. 사막 면적이 증가할 때. 사막이 어디 있어? 직권이지. 그럼 기권이 직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다 압니다. 됐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앞으로 당겨도 돼요. 이거. 안 돼! 약간 바람이 막 계속 와요. 너무 자, 그 다음은 자, 선생님 아까 에너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에너지. 자, 지구 전체 에너지를 대개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냥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아. 수치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야, 물을 움직이는 게 쉽냐, 땅덩어리 판을 움직이는 게 쉽냐? 물. 그럼 물을 움직이는 게 조력 에너지야. 그러니까 제일 작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뭐? 판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아까 판이 대륙판, 해양판인데 그 판, 아이고 그 무거운 땅덩어리 움직이는데 그게 0.013%밖에 안 써요. 태양이 99.985래. 밀물과 썰물에 의한 조력 에너지가 0.0이래. 그럼 수치는 외울 필요 없고요. 누가 제일 많은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뭐 움직인다고요? 판을 움직이는 거고 땅덩어리.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하는 것이 조력 에너지야. 누구의 영향력이 크다고요? 달. 태양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적도지방에서 에너지가 많아. 그 다음에 극지방은 에너지가 적어. 그럼 적도지방은 오늘도 많고 내일도 많고 1년 내내 많아. 그럼 적도가 계속 뜨거워지냐? 여기는 에너지가 적어. 그럼 오늘도 적고 내일도 적고 1년 내내 적어. 그럼 계속 추워지냐? 아니지.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지. 왜 그럴까? 여기에 적도, 저緯도 지역에 과잉된 에너지가 고緯도로 어떻게? 운반되니까. 그럼 누가 그걸 에너지로 그 열을 누가 운반해? 태양 에너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것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원이 대부분 태양 에너지다. 그래서 대기의 순환에서 극순환, 패럴 순환, 헤들리 순환 해가지고 3가지 순환을 배울 거고, 그 순환을 배우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추운 게 라니냐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혹시 기사에서 보셨나요? 엘니뇨 들어봤지? 엘니뇨 몰라? 엘니뇨 현상? 엘니뇨 몰라? 처음 들어봐? 이 무식한 것들 진짜. 정말 무식이 철철 넘치는구나. 엘니뇨를 처음 들어본다고? 정말 니네는 정말. 아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엘니뇨, 라니냐 현상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고요. 나중에 저 2권 가면 배울 텐데 2권에서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순환. 요거는
요거부터 선생님 설명. 얘는 산수도 조금 해야 돼. 뭐라고요? 산수를 조금 해야 되는데 봐. 항상 물은 총량이 일정해. 물 지구 바깥으로 안 나가 중력 때문에 총량이 항상 일정해. 산수해야 돼.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380이요. 자 그러면 강수가 뭐야? 눈비 내리는 거지. 그럼 1로 내렸어. 이건 바다로 284가 내렸어. 그러면 여기는 96이야. 284 더하기 96 하면 얼마야? 380. 그러니까 이제 얘는 대기에서 유출량이지. 유출량이 380 이렇게 됐지. 그럼 바다로 284 갔어. 그럼 육지로 96이 내려왔어. 근데 바다로 36이 빠져나갔어. 오케이? 그러면 육지에서 증발로 60이 증발이 된 거야. 그럼 96이 내려서 36, 60 같지? 됐나요? 그럼 얘는 증발량이 90. 그러니까 유입량이지. 유입량.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320이야? 284에다가 육지에 36이 왔으니까. 합치면 320이지. 그럼 320, 60 하니까 380이 되겠지. 그래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거기 94쪽. 그럼 지금 선생님이 92, 93쪽 다 설명했어.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나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심심할 일이 없겠지. 자, 94쪽 제일 밑에 보면 물의 순환 있지? 그 밑에 그림. 그 위에 예시 한번 볼까요? 물의 이동에서 예시. 자, 표 찾았니? 표 찾았어? 물의 순환 밑에 바로 표. 자, 물의 이동. 수권에서 기권. 바다, 강, 호수의 물이 태양 에너지를 써야 증발해 수증기가 된다. 물이 수증기가 됐으니까 물은 액체 상태의 물이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형성되고 비난운이 되어 지표로 이동한다. 지표로 왔으니까 기권에서 직권. 지표의 바다에 내린 강수 일부는 생물에 흡수된다. 생물에 흡수되니까 수권에서 생물권이지. 그러니까 물이 순환하는데 뭐 지구 시스템 누구에서 누구로 이동했니? 그걸 구별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그 밑에 표. 자, 육지는 유입되는 게 뭐가 유입되고 있어? 강수만 유입되고 있는 거지. 육지로 들어오는 거는 유출은 뭐야? 바다로 지표에서 유출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증발을 통해 대기로 유출되는 거. 그럼 그 값이 뭐하다? 같다. 항상 유입량과 증발량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주면 이렇게 꼭 380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숫자 놓고 뭐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간단한 산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요. 넘어갑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세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탄소의 순환 하겠습니다. 탄소의 순환. 자, 탄소의 순환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넘어가. 탄소의 순환. 자, 일단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이제 직권, 기권 각 건의 생탄소들이 존재하는데, 자 일단 직권, 수권, 생물권. 자, 그럼 생물권의 탄소는 뭐로 존재할까? 생물권의 탄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지각을 구성하는 중심 원소가 뭐라고 했지? 3주기 14주, 규산염 3일체, 그러니까 규소라고 했지. 그 다음에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는 뭐라고 얘기했지? 중심 원소가 탄소지. 그래서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형태로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다 유기물이야. 유기물 형태로 생물권에서는 존재합니다. 자, 그럼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CO3E- 탄산이온이나 그 다음에 HCO3-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 우리 원시 대기의 기체 성분이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원시 대기는 현재는 안정한 기체라서 일정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가 샥 급격히
줄어들고 없던 산소가 생겼어. 광합성체 중에 생긴 산소가 생겨서 오존층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왜 줄어들었니? 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어. 그럼 바다에 녹으면 H2CO3 이게 이제 탄산이 돼. 탄산 음료할 때. 그럼 요때 탄산수소이온이나 수소이온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에 탄산이온에 칼슘이온이 결합을 하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탄산염, 이게 탄산 대표적인 게 CaCO3야. 이거는 석회암, 시멘트 주성분인 석회암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있는 또 탄소는 뭐가 있냐면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이 화석연료인데, 자 석탄, 석유가 바다에 매장된, 바다 물속에 있는 게 아니지, 바다 밑에 땅덩어리에 있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직권에 있는 거야.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석유, 천연가스도 다 직권에 있는 거야. 그럼 이 화석연료 자체도 우리가 화석연료를 어떻게 써? 태워서 쓰는 거지. 그게 다 탄소가 들어간 유기물 형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직권에는 탄산염이나 화석연료.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CO2 기체나, 그 다음에 메탄가스라고 하지. 메테인,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게 뭘까요? 어느 게 가장 양이 많을까? 고체가 많겠지. 그러니까 이 직권에 있는 이 탄소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직권에 있는데 직권이 1등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뭘까요? 숙권이 있는 거. 바다 물 속에 들어있어서 숙권. 그 다음에 생물권, 생명체가 많지 않지. 생명체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얘가 세 번째고, 기권은 기체들은 어때? 멀리 떨어져 있지. 기체 분자 배율이. 그러니까 얘가 꼴찌가 되는 거야. 자, 요 정도는, 아이고, 배터리가 없구나. 자,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교재 보고 그냥 해야지.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선생님 여기 95쪽 위에 탄소의 순환의 그 부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요거 한 거 이해되셨나요? 자, 밑에 탄소의 순환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여기 1, 2, 3, 4, 5, 6, 7, 8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선생님 설명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안 쓸 거야? 자, 1번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는 어디에 있다고요? 직권. 연소했어. 태웠어. 그럼 뭐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겠네.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 화산 폭발했어. 화산이 어디에 붙어있어? 직권에 붙어있지. 그럼 화산 폭발을 하게 되니까 화산가스가 분출이 돼요.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번도 직권, 기권 그 그림하고 같이 확인해 보세요. 3번 호흡. 호흡이 뭐야? 호흡이 뭐야? 숨 쉬는 거지? 숨 왜 쉬어? 살려고 하지 마. 숨 왜 쉬어? 숨 왜 쉬어? 이산화탄소 만들려고 숨 쉬어? 이산화탄소 배출하려고 숨 쉬어? 숨 왜 쉬지? 산소 얻어서 뭐 할 건데? 그래요. 산소를 얻어서 산화시켜 태우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연소와 호흡은 화학적 메커니즘상 똑같아. 근데 연소는 뜨겁지. 숨 쉰다고 뜨겁지 않지. 그게 효소. 촉매. 효소, 촉매의 작용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신체 내에서. 그러면 호흡은 숨 쉬어서 이산화탄소 내뱉었네. 그러니까
생물이 숨을 쉬었으니까 생물권이 이산화탄소 기권에 영향을 줬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광합성. 광합성은 왜 해? 광합성 왜 해? 광합성이 뭐야?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뭐 만들어? 뭐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어 포도당을 만드는 거지. 포도당. 자, 봐.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어디서 광합성하지? 엽록체. 엽록체에서 빛을 받아서 엽록체에서 빛을 받아서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어. 그럼 포도당이 분자식이 C 6H12O6. 그럼 탄소 6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6. 수소 1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6. 그럼 여기에 산소 6개, 산소 1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산소 6개에 산소 12개 남네. 그래서 6, 5, 2, 보너스로 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야. 광합성 결과. 그래서 포도당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동물은 처먹처먹하면 되지만 식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든다. 그럼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에서 기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뱉게 되니까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겠네요. 자, 용해가 뭐야? 녹는 거지. 자, 그럼 기체가 용해됐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기권에 있는데 물에 녹았어. 그럼 기권이 습권에 영향을 줬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방출. 습권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된다. 자, 우리 기체 용해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기체 용해도. 우리 그 고체들은 뜨거운 물에 잘 녹니 찬물에 잘 녹니? 커피가 뜨거운 물에 잘 녹니 찬물에 잘 녹니? 뜨거운 물에 잘 녹지. 그래서 고체들은 대부분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가 잘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라고 했지. 근데 기체는 그럼 비유를 하자면 우리 피자를 물론 4개일 텐데 피자를 시켜 먹으면 난 꼭 콜라 1.5리터를 시켜 먹거든. 물론 다 먹을 때도 있지만 모자르면 열받으니까 꼭 큰 거를 시키는데 그럼 남으면 어떡해? 버리진 않지. 남으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 뚜껑 꽉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지. 그럼 왜 그렇게? 다음에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 탄산음료는 왜 먹어? 톡 쏘는 맛 때문에 먹지. 그 톡 쏘는 맛이 뭐 때문에 그래?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고에 넣는 거는 그 안에 이산화탄소를 잘 용해시켜주기 위해서야. 그럼 뚜껑을 꽉 덮었다는 말은 압력이 클수록 이산화탄소 기체가 잘 녹는 거고, 냉장고는 온도를 낮추는 거지. 온도가 낮을수록.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용해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용해 습권에 녹아있던 탄산이온 방출 6번의 방출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된다. 왜? 수온이 상승하게 되니까. 자,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서 기권으로 더 많이 방출된다. 그래서 얘는 습권에서 기권. 자, 그러면 자 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됐어. 탄산. 그러면 바다가 산성이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바닷속이 산성화되는 거야. 자, 우리 콜라 사이다 먹으면 이빨하면 이빨이 뻐덕뻐덕 하나요? 이 이가 탄산칼슘이거든. 이 탄산이 탄산칼슘을 용해시켜. 그러면 이 탄산칼슘이 선생님 석회암이 주성분이라고 했는데 조개 껍데기, 산호도 다 탄산칼슘 성분이야. 그럼 바다가 산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 조개 껍데기, 조개가 죽어버리고 산호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 그럼 반대로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또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항상 그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되고. 오존층도 너무 오존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 오존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 자외선이 차단되겠지. 맞나요? 그럼 자외선이 차단되면, 그러니까 자외선을 100% 차단하면 안 돼. 자외선 100% 차단되면 여기 밑에 전염병이 엄청 많이 생겨.
그러니까 적당한 자외선이 들어와서 공기 중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살균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든 항상 적당해야 돼. 근데 공부는 잘할수록 좋겠지.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적당히 해야 돼. 잘하면 안 돼. 잘하면 큰일 나. 항상 딱 중간만 해야 돼.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군대 가서 발휘하면 안 돼. 군대에서는 항상 중간. 군 생활을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제대할 때까지 간부가 내 이름을 모를 때 제일 군 생활을 잘합니다. 간부가 내 이름을 알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고분간인 거야. 그럼 피곤해. 그러니까 딱 중간돼서 나의 존재를 항상 감추고 있어요. 남학생들 꼭 명심하세요. 잘한다고 나대지 마세요. 못하는 게 좋은 거. 이러면 안 돼. 또 너무 못하면 안 돼. 딱 중간. 딱 보고 중간치만 유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생성.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를 얘기하는 건데 석탄은 식물이 석탄화된 거고요. 석유는 동물이 석유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화석연료 어디 있다고? 직권. 그러니까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탄산염으로 석회암 생성. 자, 탄산염 자체는 물 속에 있는 탄산이온이 어떻게 석회암이 됐으니까 직권에 영향을 준 거지? 됐나요? 그리고 석회지 생물체 유해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선생님 요거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선생님 요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갔더니 애들이 개 모르더라고. 하긴 뭐 엘니뇨 라니냐도 모르는데 뭐. 자, 요 부분 지금 한 거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는 지금 탄소 순환인데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시스템의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거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데 그 물질들이 순환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가장 적다.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지구 시스템이 뭐가 된다?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럼 밑에 지구 시스템의 균형. 지구 시스템은 상호작용을 하며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인간 활동으로 지구 시스템 균형이 깨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해양산성화, 사막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라고. 일회용품 덜 사용하고 숨도 덜 쉬어. 이산화탄소 내보내지 말고. 똥도 덜 싸. 환경오염 시키지 말고. 자, 그러면 지금 93쪽 하고 95쪽 하고 96쪽에 Q1, Q2 하고 알지? 97, 98, 99에 뭐 풀면 되겠어? 99, 100쪽까지 중요 문제 풀어보세요.